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형 집행정지 가능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쩌길래 지금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오늘 네. 아침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의사 출신 이제 검사 2인하고 이제 변호인께서 이제 의사 출신 의사하고 네. 같이 네. 그래서 변호인께서 이제 같이 동행해서 네. 면담하고 이제 해본 결과 이제 본인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네. 이제 허리 통증을 말씀하셨는데 그 네.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경추랑 이제 골반이랑 네. 허리 척추 연결하는 요추 네. 두 곳에서 이제 통증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추랑 경추에 이제 간판이 이제 디스크가 있다 네. 이건데 이거를 약간 건강상의 문제 그러니까 뭐 건강을 진짜로 해할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생명보전에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결수에 한해서 그 지검에서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미 신청을 해놨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데 사람 시선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를 제가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면 그 경추 뼈하고 뼈 사이, 그러니까 척추하고 뇌 그 두개골 연결할 뼈 사이 간판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신경을 이제 누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추 디스크가 일단 오면 첫 번째로 일단 어깨랑 목 이거 활동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같이 이제 합병증으로 지금 나타난 요추 간판, 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변성을 일으켜서 이제 골반 쪽으로 이제 압박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이제 방사통, 저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경계를 이제 자극하게 되면 배뇨랑 배변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장애가 생기면서 회음부의 감각이 저하된다. 즉 약간 좀 그 생리 현상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발표는 지금 됐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건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약화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론 여기서 뭐 그 정도 괜찮아라고 한다면 할 말 없는 거고, 뭐 심각하다라고 본다면은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조사위가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조사위가 검사 현재 그 박찬호 2차장 중앙지검 2차장께서 포함되어 있는 또 담당 이 주인 검사가 2명 그리고 또 1명 더 해서 내부에서 3명, 의사가 포함된 외부에서 3명, 6명이 일단 조사를 합니다. 오늘 조사 실사를 나간 거고요.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좀 석방해야 된다. 이제 형집행정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올리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께서 결정을 내려서 이 내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나 또 법조계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 형집행정지라는 자체가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또 혹은 70세 이상 노인이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극단에 가 있지 않다라면 맞습니다. 요건을 채우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건강의 요인도 사실은 많이 주요하겠지만 사실은 정치적 논리를 안 주입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나. 최근에 뭐 이명박 대통령 이나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내용들 또 대통령으로서 지금 거의 최장으로 수감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행위가 사실 뭐 돈을 받고 어쨌고 이랬던 내용들이 많이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제 견해입니다. 정치적 어쨌든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 해서 정치적 활동을 재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생긴 불찰들 그 외에 어떠한 뭐 큰 또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좀 나와서 형집행정지든 어떤 석방이든 보석이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마녀 사냥하듯이 저렇게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2016년도 그 불법
공천 개입은 이미 2년 확정됐는데 기결수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실상 저도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오해를 사기도 하거든요. 이제 너도 혹시 그 조원진 쪽이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도 이제 말을 많이 듣는데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일단은 기결수 신분도 되셨고 그리고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니까. 근데 물론 단계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뭐 건강을 해야진 않겠다. 그리고 연세도 아직 70세는 아니시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거기 문제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약간 조금 정치적인 보복 심리 때문에 하는 거 계속 이제 수감시켜 놓는 거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뭔가 정치가 사실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을 보석으로 허가하고 또 보석이 아니 그때는 형집행 정지였나요? 그때 병가 형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의 김경수 이제 지사를 보석으로 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또 저쪽에서의 어떠한 내놓아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람들은 뭐 이석기라든지 민노총 출신들에 대한 대규모 석방과 사면을 통해서 마트레이드 하면서 총선을 치르지 않겠느냐 이런 뭐 음모론적인 또 기대적인 내용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뭐 어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을 언제까지 살게 할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요구와 또 관심, 또 자유한국당 최근에 한교안 대표님께서도 여자의 몸으로 너무 오래 감옥에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건 국민 정서, 감성과 관련되어 있는 전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는 잘못한 거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으로 처벌도 받았고 아마 맞습니다. 나오셔도 그 정치적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안에 인정하실 때까지 건강 상태를 이렇게 염려하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는 상황에 저는 뭐 정치권이든 뭐 정부든 또 혹은 법 쪽이든 법 관련된 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이제는 좀 놔드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뭐 하여튼 감정적이지만 법이 더 중요한 법치주의가 중요한 거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광주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연희동 사시는데 그분이 연희동 사시는데 왜 서울 서부지검에서 안 하고 광주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인민재판하듯이 막 초등학생들한테도 막 이렇게 그 욕을 먹으면서 물론 잘못을 했으니까 뭐 욕을 먹겠지만은 이거는 약간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법치주의보다는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확정된 뭐 공천 개입 대통령의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 제도를 바꿔야 되지. 이 현재 제도 속에서는 지금 뭐 양 비서관께서 더민주연구소 소장으로 가셨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BH에서 전화 한 통화만 가면 그것도 공천 개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고 그 제도 속에서 잘못함을 통한 충분한 정치적 이제 선고를 받았다. 이제 그리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박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청년 대표를 예전에 했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고 그가 주고 있는 교훈들을 통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똑같이 이렇게 가면 뭐 한 3년 뒤에 저는 지금의 대통령도 계속 밖에서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긴 시간 장기간 감옥에 있음으로 통해서 국민이 계속 분열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또 좌파 쪽에 나쁘지만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만하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의 골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술자리 친구들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었을 때는 이번에 이제 어차피 이제 기결수 신분도 되셨고 좀 약간 국민적 분노도 이제 점차 이제 사그러들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이번 올해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직접 면담을 하시고 만약에 풀려나셨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해찬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0석 가져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화해 제스처를 내민다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치에 따라서 이제 인간적인 분노는 이제 그만하고 손을 먼저 내밀어주면
굉장한 이득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게 뭐 오늘 이해찬 대표라든지 또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아직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나와서 반성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무슨 정치권이 이걸 다 치고 있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도 참 안타까워 맞습니다. 보이고 또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이 내용은 이제는 사실은 감성적으로 이제 봐야 될 때가 왔다. 네.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이성적으로 왔고 이런 내용들도 저는 언론에서 너무 치사하게 해서 허리 아프다고 저 깨병 부리는 거다 어쩌는 거다 이런 해피해져 가지 말고 본질을 한번 봐서 내용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건 뭐 저도 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이 정계 특히 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그 약간은 그 대한애국당과의 이제 대한애국당의 명분이 솔직히 말하면 사라지니까 네. 확실한 통합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의 1차적 당의 목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인데 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상 대한애국당 측에서 그 뭐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이제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조원진 대표라든가 그쪽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아마 사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석방이 되시든 안 되시든 내년 4월 이전에 옥중 메시지라도 지금처럼 뭐 적대시하고 얼마 전에 그 유영하 변호사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단절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나의 부덕의 소치다. 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네. 그 한마디로 저는 보수 대통합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 석방이 돼서 나와서도 그런 어떠한 통합의 불씨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지도부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나온 이후에는 진실된 특히 우리 보수 이 지지층들에 대한 지키지 못한 그리고 분명히 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한애국당 지지자분들이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이시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 저 많이 만났었습니다. 네. 그 부분들에만이라도 좀 사과를 하시고 나오신다면 저는 이 보수가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멋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좀 약간 좀 힘을 내셔서 말씀해 주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정리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해보시죠. 이제 그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저는 어떻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자신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딱 치부가 드러났을 때 네.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일단은 죗값을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본인으로서 충분히 임하셨다는 거 법치주의 아래에서 본인은 굉장히 순종적에게 임하셨다는 것 그걸 저 되게 높게 사고 싶고요. 네. 저도 이제는 이게 기결수 신분도 되셨는데 조금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모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